사기 중에서 정말 나쁜 게 후원 사기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장백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무거운 주제, 그리고 조금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영상 중에 비판적인 이야기는 나쁜 기운이 생길 것 같아서 좀 자제를 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몇 가지 이슈들이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만드네요. 물론 제가 오늘 또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약간 착한 남자 코스프레인 것 같아서 좀 재수가 없어요. 제가 이야기할 걸 예상을 해봐도 저 자신이 좀 재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착한 남자의 코스프레라도 좀 하고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사기 중에 최근에 윤지호 씨 그리고 유니세프,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여러 사람들이 화가 나는 일들이 있죠. 바로 후원에 대해서 사기 혐의 또는 후원금에 대한 횡령 혐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 뉴스를 볼 때마다 제가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뭐 누구나 다 화가 나죠. 우선 유니세프 같은 경우는요, 제가 2011년도부터 고정 금액을 후원을 하고 있어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자동 결제로 후원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 후원을 한다는 얘기가 저는 좋은 사람입니다, 또는 착한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전혀 아니에요. 사업가가 착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될 만한 게 없어요. 계산이 정확해야 되고 이익과 손해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착해가지고는 사업에 도움이 될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1년도에 유니세프에 후원을 하게 된 계기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당시에 제가 사업이 정말 어려웠어요. 사업 초기다 보니까 제 상황 자체가 거의 최악이었습니다. 제 통장에는 잔고가 300만 원 정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저보다 더 없었던 분들은 그게 어디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달 말에 제가 나가야 될 월급이 800만 원이었어요. 800만 원. 800만 원 정도가 월급으로 나가야 하는 시기에 제 잔고가 300만 원밖에 없었거든요. 그때의 제 심리 상태는 정말 피가 마르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시기였어요. 그때는 이제 2011년도니까 제가 30대 초반이었죠. 30대 초반에 집에서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데, 사실은 항상 그 시기에는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어요. 내일이 걱정이었고, 그 달에 이제 월급이 나갈 부분을 걱정을 하는 시기여가지고, 내 통장에 300만 원 정도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돈이었거든요. TV를 보고 있는데 불우이웃 돕기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그때가 12월이었거든요. 그걸 보고 있는데 왜 그랬는지 제가 너무 마음이 안타까움이 드는 거예요. 저 자신도 불우이웃에 가까운 상황이었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TV를 보다가 문득 10만 원을 기부를 했어요. 10만 원을. 그러면 공감하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 통장에 돈이 다 해서 300만 원 정도가 있는 상황이었고, 원룸에서 월세를 내면서 살고 있는 상황에 그날 나가야 될 돈은 800만 원이고, 그런데 내가 10만 원을 기부를 한다는 것은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우선 저는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제가 너무 아끼고 아끼는 상황이었고, 조금이라도 아껴가지고 월급이 부족하지 않게끔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10만 원을 그렇게 덥석 보낸다는 것은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결정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누워가지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저렇게 힘들게 사는 분도 있는데 나는 그래도 지금 따뜻한 내 방에 있지 않는가, 이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을 처음으로 기부를 했어요. 그때 굉장히 새로운 세상이 열렸어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내가 기부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선한 행동을 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이걸 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제가 굉장히 추웠거든요. 그 당시에 한겨울이었고 돈은 항상 부족했고, 매월 내가 메꿔야 하는 돈, 어딘가에서 꺼야 하는 그 돈 때문에 내 몸이 굉장히 추운 상태였어요. 그런데 제가 10만 원을 기부를 하고 나니까 내 주위의 모든 게 따뜻해지는 걸 경험하게 됐어요. 이거는
종교적인 건지 어떤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항상 위축되고 쫓기고 추운 그게 갑자기 없어졌어요. 갑자기 없어지고 상당한 여유로움이 저한테 생겼어요. 아, 나도 누군가한테 줄 수 있구나. 항상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누군가한테 줄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굉장히 여유 있고 따뜻해지는 걸, 이거는 해본 분들은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이걸 해보면 내 상황이 정말 개거지 같아도 이걸 해보고 나면은 그 분위기와 공기가 바뀐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거를 한번 겪고 나서 내가 매월 이걸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정기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곳을 찾다가 유니세프를 찾게 됐어요. 거기에 이제 자동 결제를 넣었는데 첫 번째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내가 굉장히 따뜻해진다는 거, 그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후원 사기가 얼마나 나쁜 건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싶은데, 제가 3년 정도 그걸 계속 하다가 4년 정도를 계속 하다가 2년 정도 끊었던 계기가 있어요. 유니세프에서 누군가가 뭐 비용을 횡령을 했다, 이게 다 투명하게 나오지가 않고 문제가 생겼다, 이거 뉴스를 보고 제가 가차없이 그걸 끊어버렸는데, 이번에 윤지호 사건을 제가 보면서, 물론 제가 거기에는 후원금을 내지는 않았어요. 후원금을 내지는 않았는데 이제 그 사건을 제가 계속 살펴보면서, 물론 아직까지 결론이 나진 않았죠. 그분께서 장자연 씨 또는 다른 어떤 그 고통을 받는 여성분들을 위해서 그 비용을 굉장히 잘 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의혹만 남아있죠. 그런 의혹을 만들면 후원을 했던 사람들은 후원금을 돌려받음으로 해가지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무리를 일으키는 게, 후원을 생각했던 사람들도 내가 했던 좋은 의도로 했던 후원이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쓰여지는구나 라는 결론이 나는 순간 후원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 얼어버려요. 그러면 후원금을 했다가 회수를 한다, 그 문제가 아닌 거죠.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후원금이 얼어버리기 때문에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의 힘든 사람들을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내모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만약에 밝혀진다고 한다면 후원 사기에 대한 부분은 극약 처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피해자는 후원을 했던 사람들이 피해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후원을 하는 사람들은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거고요. 그것을 돌려받으면 그만이죠. 하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얼어버리는 후원금들, 그런 후원금들은 정말 후원을 받아야 하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분들한테 치명적인 어려움이 될 거예요. 만약에 이 사건이 그런 문제로 결론이 난다면 정말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